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 이미 공유를 해놨는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여러분들 15일차 여기에 작업 1이라고 해서 게시판 틀잡기라고 하는 링크 하나 올라왔을 거예요. 이거 다 같이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서 앞으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코드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로 사용하시게 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록 색깔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코드를 계속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초록색 플러스 혹은 빨간색 마이너스 아니면 흰색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다 겹쳐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갔을 때에는 문제가 좀 생기니까 얘를 볼 게 아니라 자, 링크를 타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말고 여기로 가세요. 우측에 있는 브라우즈 파일스 이 녀석으로 갑니다. 얘를 클릭. 자, 그러면 이러한 코드 뭔가 폴더 형식으로 나오고 파일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폴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에 main.java가 있죠. 자, 얘까지 클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main.java라는 파일 내용이 이렇게 안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 이 내용 안쪽에 있는 녀석을 전체 드래그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로 가서 자, 제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main.java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 하나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거에 뭐 내용이 들어있든지 안 들어있든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클래스 파일로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저도 예전에 사용하던 그 폴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들어온 뒤에 이 녀석을 전체를 다 붙여넣게 해줄 거예요. 우리 문제 가져올 때처럼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해보시면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패키지 부분에서 뭐라고 할 거다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역시나 빨간 줄로 뭐라고 하고 있는데 마우스 올려서 퀵픽스 나온 것 중에 무브라고 하는 거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에러는 사라질 거예요. 그쵸? 자,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막 붙여넣기 했던 이 클래스 파일 main.java 이 녀석을 실행시켜 보시면 제가 수업에서 만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앞으로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제가 여기다가 작업 2, 작업 3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내가 지금 강사 코드처럼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거 밑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브라우저 파일스 가서 디디그노라고 하는 이 녀석 말고 폴더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main.java를 클릭하면 이 안쪽의 내용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코드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추가로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지금 이렇게 다 띄워 놓으신 상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시간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이죠. 프로그램 시작과 끝 이거는. 자, 제가 이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딱 눌렀을 때 콘솔에 나오는 화면 그리고 뭔가 입력을 했을 때
나와야 될 화면 이런 것들을 지금 메모장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명령어를 입력받는 행위에서 얘를 붙일까요? 이렇게 얘는 붙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거였어요. 명령어 그대로 출력하는 거는 없앴는데 이 상태에서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한다면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끔 할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명령어는 딱 이만큼이에요. 블럭을 씌운 만큼.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사용자가 화면에 보이는 게 이만큼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딱 시작하고 첫 번째 명령어를 article write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 옆에 여기는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는 내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출력 결과가 화면에 또 나와야 되고요. 그 옆에다가 또 사용자가 입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내용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1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출력문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어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입력하는 명령어는 똑같이 article write가 될 건데 또 제목 이만큼 나와야 되고 입력을 받을 거예요. 또 내용 이만큼 나와야 되고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내용까지 입력을 다 했을 때는 2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출력의 결과가 화면에 나와야 되고 다시 또 명령어를 입력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다음으로 입력할 명령어는 article list 입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출력의 결과를 또 눈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또 명령어 입력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exit를 입력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 나오면서 실제로 종료되는 것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실 기능이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근데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입력하는 이러한 명령어를 판단했을 때 어떠한 기능이 동작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같은 기능이니까 잘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새로운 명령어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녀석을 판단을 했을 때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러한 출력문을 보여주면 일단 끝. 그리고 보여줬으면 명령어 다시 입력 받아야 되고 그때 exit라는 걸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 끝.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도 이미 있는 거니까 명령어까지도. 자,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 볼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지금 1교시 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기능들을 만들기 위한 표본,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가지고 계세요. 코드 화면에 띄워놓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보시죠. 시간을 드려 볼게요. 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해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 드리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앞으로 좀 드리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실제로 이 안쪽만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쪽에 있는 내용도 조금은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거 문단으로 쭉 써 있으면은 얘를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약간 끊어 읽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생 시절에 이제 영어 공부 같은 거 하면은 영어 문장 같은 거를 읽을 때 끊어가며 독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던 이유가 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라고 하면서 다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어순이 달라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완만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쵸? 이게 사실은 거의 메인적인 이유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좋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과는 좀 다르니까 끊어서 읽어야 조금이라도 이걸 이해하기가 쉽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자바라는 언어, 여러분들 이제 자바 공부하신 지 2주가 조금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2주가 좀 안 됐죠? 아니지. 2주는 넘었죠? 3주가 조금 넘고 아직 4주째가 안 된 시점인데 아직 얘가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자바가. 그쵸? 그러면 조금이라도 끊어가면서 그 부분을 쪼개놓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단 한 글자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 이렇게 생긴 기능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 첫 글자부터 여기까지 빼곡하게 뭔가를 써내려가야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애초에 이걸 적어야 되는 언어 자체가 어색한데 얘를 첫 글자부터 쭉쭉쭉쭉쭉쭉쭉 다 써내려갈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가능하시다면 그분이 타고난 거예요. 그분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요. 자바가 많이 익숙하고 이제 자바는 별것도 아닌 별로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자바의 기초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튀어나오는 그렇게 속달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능이 이렇게 생겼다. 이 기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곡하게 뭔가를 적어야지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하면 저도 여기 쓰다가 여기 쓰다가 여기 쓰다가 여기 쓰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요. 이게 한 번에 절대로 이렇게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렇게 개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발에선 이게 오히려 효율이 안 좋아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 자, 첫째로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생겨났을 때 이 목표를 향해 이 목표를 시작하고 이제 끝을 향해 가는 이 과정을 한 번에 갈 생각을 애초에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필요가 없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이런 기능 지금 이런 기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단 쪼개요. 내가 생각했을 때 쪼갤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쪼갭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기능 근데 이게 한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네는 하나로 묶더라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나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만큼을 한 번에 바라보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 봐야지 근데 이 녀석이 얘보다 실제로 만약에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난이도로 치면 사실 별 차이가 없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이 녀석이 조금 더 쉬운 건 맞아요. 얘는 단순하게 출력 하나 보여주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해보려고 하다가 막혀버리면은 이 밑에 있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끊어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write라고 하는 것과 이건 만들어진 거니까 빼고 이것도 뺄게요. write라는 것과 list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력받아야 될 명령어가 두 개가 명확히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녀석 말고 얘를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라는 출력문을 보여주고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목표예요. 그쵸? 말로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자,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요. 명령어를 입력받는 상황은 애초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거기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 이 말인즉슨 여기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 여기에다가 아티클 리스트를 입력을 했다라는 거가 될 거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결과가 CMD에 들어가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명령어가 입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무거나 입력했을 때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입력이 되었을 때 이 녀석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은 게 있습니다. 명령어를 EXIT로 입력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만나서 프로그램을 끝내버리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cmd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article list라는 값과 같으면 뭘 해야 된다?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출력문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려면 출력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보여줬대요. 그리고 나서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대요.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다시 반복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입력받으라고 내려올 거니까. 반복문을 탈출해서도 안 되고요. 뭐 밑에 있는 코드를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밑에 있는 코드를 더 실행을 시킨다고 해봐야 이 조건을 참을 만나서 출력을 했다. 그리고 코드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 녀석 만날 건데 이게 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녀석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코드 더 이상 없으니 올라가면 명령 입력 받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아티클 리스트를 입력을 하면 출력문 나오고 명령 입력 받죠. 우린 이거 한 겁니다. 그러면 쉽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될 만큼 해보고 완성시켜 놓은 뒤에 이제 조금씩 더 디테일을 찾고 최적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최적화된 코드를 개발한다? 저도 안 돼요, 아직. 일단은 내가 아는 만큼 혹은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찾아보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길이 막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 막다른 길인 걸 깨달았다면 돌아가면 돼요, 다시. 우리가 코드를 적고 지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적었던 이 코드를 이제 막다른 길인 것 같아서 돌릴 건데 내가 좀 많은 양의 작업을 해봤고 이 작업 중에 일부가 혹여나 내가 앞으로 할 작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저희 1일차 때 말씀드렸던 저희 1일차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GitHub 이 녀석은 이제 소스 관리하는 웹사이트였죠.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작성했던 코드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작업했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보관을 해놓으면 그게 결국에 여러분들의 다 경험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가 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요거 하는 방법은 이 수업에서 가르쳐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뭔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이제 이 방법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걸로 저장을 해놓는다던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성장하게 될 거고 성장하게 되면 애초에 초기 단계부터 발전시키는 그 과정들이 중간 과정들이 몇 단계씩은 스킵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간단한 코드 같은 건 한 번에 최적화된 코드를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연습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절대로 완벽하게 짜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작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한 글자를 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완벽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으로 정리를 다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출발을 못해요. 근데 출발을 해야 보이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는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얘기는 이제 막 시작을 해봤으니까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얘기로 오늘만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했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write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자,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받으면 어쨌든 사용자한테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나야 된대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같은 명령어지만 나눠놓고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아요, 방식은. cmd equals 여기가 write겠죠. 이러면 사용자가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거랑 cmd가 가진 값이 일치를 했을 때 해당 조건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려고 할 거니까, 자, 제목을 입력받아야 됩니다.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필요하겠죠. 그쵸? 자, 이 녀석을 가져와요. 근데 이 입력을 실제로 받으려고 기다리기 전에 사용자한테 이만큼은 화면에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보여줘야죠. 이렇게. 제가 지금 명령어 때도 그렇고 제목 때도 그렇고 프린트 F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출력을 하고 나서 줄을 안 바꾸려고 이 녀석을 쓰는 겁니다. 프린트 ln 가지고 하면 이 명령어가 출력된 뒤에 줄을 바꿀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명령어 그리고 줄 바꿔서 여기다 입력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줄 안 바꾸려고 F를 쓰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서식 지정자 같은 걸 쓴 것도 없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목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옆에다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하래요. 그럼 프린트 ln은 안 되고 F나 그냥 프린트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프린트는 잘 안 쓰기로 했으니까 프린트 F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내용이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을 받으면 이제 입력 받으라고 할 거잖아요. 입력하면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엔터를 치면 또 내용 입력을 하면 제가 몇 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명령어 입력 받으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출력문 하나만 더 보여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일단 첫 번째 1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보여주겠다. 그러면 article write를 했을 때 나왔죠. 잘 된 것 같아요. 문제는 두 번째 글을 입력을 했는데도 1번이라고 하는 이 값이 안 변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걸 한 번 더 했을 때는 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 변수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동일한 실행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 우린 변수를 쓰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번호 값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변수를 써볼게요. i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0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이 변수가 만들어질 건데,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서 여기에 저 id 값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0이었으니까 1 증가시켜야겠죠. 그쵸? id의 값이 1 증가되면 여기서 처음에는 1번, 자, 두 번째 article write 명령어 들어왔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 1번이겠죠. 왜냐면은 지역 변수니까. 이 if은 해당 이 중괄호 블럭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선언 초기화 0으로 되고 증가됐으니까 1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받으면 1이라는 값으로 사용. 메서드 끝났죠.
if 끝났어요. 그리고 이 녀석 안 할 거고 올라갑니다. 다시 명령어 입력 받아야죠. 내려와요. 또 이거 쳤대요. 들어왔더니 다시 초기화됐네요. 그럼 또 1이겠죠. 증가되니까. 자, 그러면 이 변수가 이 if문보다는 바깥에 존재를 해야 이 if문에서 사용할 때 값을 실제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한 단계를 더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밖으로 뺍니다. if문보다 바깥 세상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이 녀석은 이 안쪽에서 초기화가 되고 있지는 않으니 값이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되죠. 아직 안 돼요. 왜? 명령어 입력 받아서 이거 하면 1 증가했으니까 처음에 0이었는데 1 증가했으니까 1이고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1번 잘 나와요. 그 다음 명령어 다시 입력을 받아요. 내려왔죠. 다시 여기서 초기화하네요. 그럼 다시 0이고 여기서 1 증가. 그럼 또 1이겠네요. 그쵸? 아, 그러면 얘가 반복문보다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구나. 반복되어 내려오는 시점에 얘가 계속 0으로 또 초기화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반복되는 시점에 이 값을 초기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 끌고 나갈게요. 한 단계씩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0인데 명령어 입력 받아요. 아티클 라이트 했대요. 그러면 증가했으니까 1이고 출력 여기 1로 활용. 그 다음에 끝납니다. 명령어 입력 받으러 다시 가요. 자, 내려와요. 아티클 라이트 들어왔대요. 여기서 1 증가 또 할 건데 id 값 0으로 돌린 적이 없죠. 그럼 제대로 1 증가해서 2가 됐겠네요. 그럼 이 2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사용하면 2번 게시물 출력 나오겠네요. 네, 1번 2번 잘 나오죠. 아, 그러면 이 변수가 실제로 부완반복문보다는 바깥 세상에 존재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녀석이 실제로 값이 증가돼야 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아티클 라이트 안쪽에 있는 게 당연히 맞아요. 아까 이제 승구님이 이렇게 코드를 쓰셨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단 이렇게 되면 명령어를 이렇게 치고 나서 다시 아티클 라이트로 왔을 때 세 번째 라이트니까 3번 그려야 되는데 4번이라고 뜰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화면에 보이는 구성대로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한 거니까 그것만 초점을 가지고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디테일을 잡아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하는 거는 공부하지 못한 거고 라이트 안쪽에서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도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실제로 종료가 된 겁니다. 막상 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지 않아요? 제가 자 이만큼을 다시 없애볼게요. 그리고 이거 사실 뭐 그냥 다시 써도 되는 거니까 다 지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금 이제 완성시켰던 그 코드를 다시 만들 건데 잘 보세요. 있는 거 복사, 명령어 수정, 처리해야 되는 내용, 출력으로 수정. 그때 써야 되는 메시지가 됐다.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명령어 치고 들어오는 부분과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만 바꿨어요. 복사, 나머지는 복사를 활용했고, 자, 그 다음 복사. 여기도 라이트로 변경. 그 다음에 입력받는 것도 여기 있어요. 복사, 가져와서. 여기는 제목. 그 다음 요거는 아직 값이 뭐 필요하진 않았으니까 빼고. 복사. 여기는 내용. 네,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1번 게시물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쓰지 않기로 우리가 판단을 했으니까 여기서 F를 그냥 사용할게요. ZD 뭐 i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쓸 거고, 아까 전에 판단했던 거대로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신 다음에 뭐 이런 자리 혹은 뭐 여기서 어디든 상관은 별로 없어요. 출력에 보여주기 전에만 값을 증가시키면 되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순수하게 코드 타이핑한 거는 지금 얘랑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있는 거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수정이에요.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낸 건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복사했고요. 여기 바꿨고 여기 바꿨어요. 이거 복사했고요. 여기 바꾸고 여기 바꾸고 여기 바꾸고 여기 바꾸고 여기 바꿨어요. 완전히 없던 거 추가한 거. 이게 전부죠. 자,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나갔을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참조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먼저 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굳이 타이핑을 직접 다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타가 나름 중요하다. 최소한 150타, 200타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딱히 불편함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니까 별로 이것보다 150타, 200타 되는 사람이랑 300타, 400타 되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랬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자동 완성도 자동 완성인데 대부분의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 내가 필요한 상황대로 바꾸기만 해도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이게 제공되고 있던 상황이고 이걸 만들어내는데 if부터 명령어, equals, 이 값, 출력문 이거 하나하나 타이핑한다고 문법이 공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 쓰는 거는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이거 타이핑 한 번 더 해본다고 더 숙달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타이핑 하시려고 안 해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게 안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 공부 시작하시는 언어 공부를 시작해서 뭔가 이제 개발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흔히들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코드를 쓰는 게 어색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직접 코드를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구글링을 통해 혹은 뭐 GPT 이런 걸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코드를 봤을 때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직접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영타가 150도 안 돼, 200도 안 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이핑 하세요. 연습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붙여넣기 하세요. 사실 이거는 시간 낭비에 가까워요. 영타 연습할 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 거고 붙여넣기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초반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라서 안내를 좀 드렸고 그리고 타이핑을 직접 한다고 모르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붙여넣기 한다고 아는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이핑을 하든 붙여넣기를 하든 내가 지금 옮겨놓은 누군가 걸 베껴서 옮겨놓은 이 코드를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수정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코드를 알아야지 가능해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스스로가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드려도 활용하기가 힘든 거고 아직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코드 타이핑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거 개라는 글자가 어디 갔죠? 타이핑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이걸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적어드렸던 상황은 다 해결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article write라고 하는 기능과 article list라고 하는 이 기능은 실질적으로 글쓰기 기능에 해당을 할 것이고, 얘는 게시물 목록 보기에 해당을 할 거예요. 이름부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CRUD 중에 C, create, 이건 실제로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글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read라고 했던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한 거, 그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읽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리스트 기능에 해당을 할 거예요. 이런 걸 만든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한 코드 이 상태에서는 글쓰기 기능을 했지만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저장을 안 했죠. 이거 인력사무소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add 사람이라는 걸 했는데 저장을 안 했어요. 그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누구누구님 오셨습니다 라고 말로 하고 끝난 거라고. 지금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입력을 받았지만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한 적이 없죠. 그렇죠? 저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입력받는 이 값과 내용에서 입력받아서 이 자리에 남는 이 값 두 가지를 일단 변수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수를 가지고 보관을 하든가 백업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이대로 놓고 끝내버리면 이 자리에 값이 남겠지만 이렇게 남는 값은 우리가 활용을 못하니까.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란 이름으로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내용이니까 body라고 혹은 컨텐츠로 합시다. 이런 이름으로 남긴 거예요, 변수를. 그럼 이제 타이틀이라는 변수와 컨텐츠라는 변수는 입력받은 값을 저장했겠죠? 저장했는데 이런 출력 보여주고 write 기능 끝났대요. 이만큼 if문이 이제 기능이 다 했대요. 그리고 다시 명령어 받으러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 변수들이 가진 값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죠? 네. 사라지고 없겠죠. 왜냐면 이 블럭 밖으로는 못 나가는 녀석들이니까. 그렇죠? 얘네 지역 변수니까. 그러면 얘네가 사라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백업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공격 메서드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얘네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변수에다가 백업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제목과 내용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과 컨텐츠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예요?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 아닌가요? 하나의 게시물이죠. 사용자가 나 글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 너 글 써? 라고 해서 입력받은 데이터예요. 하나의 게시물이겠죠. 여기에 이 번호까지 같이 띄워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게시물 데이터는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라고 하는 총 3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이 3개의 변수로 관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거를 묶을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른 변수니까. 의미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게시물이야 라고 해서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이렇게 변수 3개를 이렇게 하나로 볼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코드는 이게 하나로 묶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상황인데 그럼 뭘 써야 돼요? 객체를 써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제목과 내용과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게시물이라는 이러한 내용은 자바가 제공을 해줄까요? 안 하겠죠. 그럼 뭘 써야 돼요? 사용자 정의 객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버릴 겁니다. 지금은 아직 파일 분리 안 할 거니까 여기다가 먼저 그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만들어 줄게요.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냈어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뒤에? 자,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메인 클래스 바깥쪽에다가 클래스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티클 타입을 활용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글을 쓸 거야 라고 했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했고, 번호도 값을 우리가 만들어 냈어요. 자, 이러한 값들을 제가 실제로 저 클래스 타입을 이용해서 저장할 거예요. 객체로. 자, 어떻게 하죠? 지금 제가 아티클 클래스를 활용해 객체 하나를 만들어 냈는데 이 객체한테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죠. 왜? 변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클래스가 설계도가 비어 있으니까. 그럼 이 안에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우리는 제목 저장할 거라고 했고요. 내용 저장할 거라고 했고요. 번호 저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순서를 좀 이렇게 맞춰둘게요. 상관은 없는 건데. 자, 3개의 공간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누구 넣으면 돼요? id라는 공간에는 실제로 이 게시물이 저장해야 될 번호를 넣어주면 될 거고, 이 id는 어디서 왔어요? 얘는 이 바깥에서 0으로 초기화됐다가 여기서 1 증가된 이 녀석이죠. 그러면 첫 번째 write를 실행할 당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1, 두 번째 write를 실행할 당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2,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방식으로 아티클의 타이틀을 저장을 합니다. 아티클의 컨텐츠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었고 값도 저장을 했죠. 자, 이제 진짜로 저장이 됐나요? 안 됐겠죠. 자, 여기서 만들어낸 아티클, 이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은 이 변수는 이 중괄호 벗어나면 얘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지금 이 상황은 인력관리사무소에서 애드 사람을 진행했을 때 사람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했던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아티클 객체를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썼던 방식이 전역 변수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사용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느낌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얘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은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까지예요. 사실 메인 메서드가 끝나버리면 이제 다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놨든 지역 변수든 어차피 끝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로 보관할 수 있는 변수를 이 무한반복 바깥쪽 자리에다가 하나 만들어 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는 그 인력관리사무소에서 3명의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 타입의 변수를 3개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3명을 썼다가 4번째가 오면 추가했어야 돼요. 불편했죠. 그래서 배열을 써봤어요. 배열은 뭐가 불편했어요? 배열도 크기를 지정해야 돼요. 그냥 변수 만드는 것보단 편했지만 그래도 크기를 지정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리스트를 배웠죠. 자, 리스트는 크기를 지정할 필요 없었죠. 우리가 데이터를 넣으면 넣는 대로 알아서 크기가 커지면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누굴 쓰는 게 바람직해요? 리스트를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실제로 게시물을 저장했을 때 이렇게 변수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저장할 게 아니라 리스트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에는 어떤 데이터만 넣을 거예요? 아티클 클래스를 사용한 아티클 타입 데이터들만 넣을 거죠. 제너릭을 아티클로 하겠다. 그리고 이름은 아티클스. 여러 개의 게시물 들이니까 그냥 s를 붙여서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리스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에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연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제너릭은 생략을 해도 무방했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rticles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냈으니 이 녀석은 무한반복보다 더 바깥에 있으니까 이 무한반복 안쪽, if문 안쪽에서 당연히 접근이 가능할 거고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코드를 좀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녀석은 무한 루프를 계속 돌다가 이 도는 와중에 계속 유지가 되다가 프로그램이 끝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같이 사라지겠죠. 근데 애초에 우리는 지금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입장이니까 얘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전역 변수의 의미를 따지려면 메서드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이게 진짜 전역 변수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어차피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무한 루프 안쪽, if문 안쪽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보자 라는 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낸 이 녀석을 여기서 이제 쓸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이 articles라는 애한테 데이터를 추가해야죠. 추가할 때 지금 넣어줄 데이터는 방금 전에 아티클 객체 만들어서 데이터 다 세팅했던 이 리모컨, 얘를 넘기면 결국에는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넘긴 거니까 이 녀석은 힙의 존재를 할 것이고 이 녀석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스택에 있었는데 얘가 그 영역 안쪽에서 while문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if가 종료가 된다라고 해도 이 아티클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미 아티클스는 사이즈가 1 증가되면서 0번방에 저 리모컨을 저장한 거예요. 그 아티클스는 이쪽에서 살아있으니까 실제로 값을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저 아티클스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출력문을 사용할 거고, 네, 향상된 포문을 통해 이렇게 한번 출력을 보여줘 볼게요. 를 라이트를 하면 저장이 됐을.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텍스트를 제가 아까 복사를 저걸 해서 안 바꿨군요. 여기다가 article write 입력을 하고요. article write 입력을 합니다. 오타가 있었군요. 입력을 해요. 게시물 2개 썼어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걸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될 텐데 1번 글, 2번 글 잘 나왔죠. 아티클 라이트를 벗어났지만 실제로 저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if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러면 이제 진짜로 게시물 글 쓰고 쓴 내용을 파일철에 끼워서 보관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인력관리사무소 그런 느낌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게시물을 적어냈다, 만들어냈다, 보관했다. 자,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 녀석 아티클 객체 만들어지면 어차피 이러한 값들을 지금 이 상황에 맞게끔 다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생성자. 지금 우리가 넣어주려는 이 값들을 다 인자로 세팅해버리고 이걸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 녀석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디스점 id한테 바깥에서 가져온 id, 디스점 타이틀한테 바깥에서 가져온 타이틀, 디스점 컨텐츠한테 바깥에서 가져온 컨텐츠 이렇게 해주면
아티클 객체 만들어지자마자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이러한 값들 다 끼워 넣어진 채로 객체 만들어질 거니까 사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코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객체를 만들어 내면서 바로 저장까지.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진짜로 게시물을 저장하는 행위, 그러니까 글을 진짜 썼을 때 이 메인 메서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가 작성한 글이 어딘가에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줄 게 아니라 아티클스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해당 게시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테스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죠? 이런 내용은 이제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만들었던 현재 이 코드 상황 제가 또 아까처럼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거에 적용을 다 시켜 놓으셔야 수업에 문제가 없겠죠. 자,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